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는 밖으로 나가는 수출과 해외 투자가 경제 성장에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선두에 서서 하고 있지만 뒤에서 든든하게 수출과 자원 개발과 같은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국제금융기관이 있습니다. 35년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금융 파트너 수출입은행입니다. 아름다운 리더와 함께하는 더 리더, 오늘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김용환 은행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나와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수출입은행이 76년에 설립됐죠.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되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수출입은행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6년에 이제 중화공업 육성을 위해서, 개도국 처음으로 76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수출입하는 하는데 수출입은행 금융을 지원한다든지 또 해외 자원개발, 해외 투자 이런 데 이제 금융 지원을 해주는 데입니다. 또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 아닌 비타의 서비스도 해주고 특히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경제협력기금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하고 또 대외적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남북 통일에 대비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문화 콘텐츠, K-POP 같은 문화 콘텐츠 산업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출입은행이 옛날에 수출입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만 아니라 자원개발이라든지 해외 투자, 문화 콘텐츠 산업 다방면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입뿐만 아니라 이제 포괄적인 대외 거래 관계 관련된 자금 지원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중동의 원전 수주라든가 이런 데 대한 자금 지원해서 이제 대형 프로젝트, 수주 경쟁도 또 국가 간에 굉장히 치열하죠. 일단 금융 지원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상황은 좀 어떤지요? 해외 상황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해외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는데 이제 해외 IB들은 큰 규모라든지 장기적으로 주는 것은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좀 소극적입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요사이는 일본의 핵심이라든지 미국의 핵심, 우리 수출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선금융 후 발주라고 옛날에 선발주 후 금융에서 선금융 후 발주입니다. 금융이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책금융기관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도 하고 이런 금융 지원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처음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발주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맞춤형 금융 지원을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과 같은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또 실제 회수하기까지 굉장히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민간 금융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영역에서 수출은행이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풍부한 자금을 낮은 또 금리로 빌려주려고 하다 보면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이런 이점 때문에 해외에서 조달하는 금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라든지 유럽의 재정 위기 이후로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 수출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선도적으로 조달을 해서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시중은행한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중국의 딤섬 본드라든지 일본에서 우리 다시 본드 같은 이런 본드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요. 특히 최근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뱅크론이라든지 사모사채 이런 걸 발행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이나 우리 시중은행들한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 리먼 사태 있을 때도 우리가 한 20억 불을 미리 조달해서 선도적인 우리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소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위기 때도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60억 불 조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되게 규모로 보면 뭐 한 1년에 어느 정도의 자금 지원이 1년에 한 100억 불 정도 100억 달러면 조달하고 있습니다. 예, 조달해서 실제 자금 뭐 지원도 집행도 예, 그 정도. 예. 대부분 이제 한 80억, 90억 불 정도 집행이 되고요. 예. 항상 여유 자금을 한 10억 10억 불에서 한 달러 10억 불 정도 예.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화 내용 중에 좀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뭐 IB,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죠. 뭐 골만삭스나 뭐 이런 데 같은 데서 이제 못하는 특히 이제 위기 와중에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데 그 IB 업무를 좀 이렇게 확대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이제 시중은행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대규모 규모가 한 프로젝트가 요새는 40억 불 내지 50억 불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대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 신디케이트 론이나 컨소시엄을 형성하는데 정책금융기관이 이제 금융 주선자로서 역할을 이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금융 자문실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IB의 업무인 금융 주선 업무와 금융 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 주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아주 유능한 인력 또는 외국의 IB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채용해서 같이 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중은행과의 코파이낸싱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파이낸싱. 예, 같이 파이낸싱. 왜냐하면 시중은행은 이제 롱텀이라든지 규모가 큰 것은 못 주기 때문에 초기 자금을 준다든지 3억 내지 5억 불 초기 자금을 준다든지 단기간에 주는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하고 8개 시중은행하고 4월 달에 MOU를 맺었고 MOU. 그다음에 신한은행이라든지 하나우리은행들이 예. 저희 금융자문실에 파견이 와서 인력 교류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파이낸스 어렌저의 기술을 경험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상업금융기관과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금융자문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대형 프로젝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좀 뭐랄까 성과랄까요? 네, 그걸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게 뭐 어떤 게 좀 공개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여기 취임해서 한 것이 이제 5월 달에 베트남의 이 메콩강 도로 건설하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ADB하고 저희들이 2억 불 달러, ADB, 아시아 개발은행인 ADB하고 2억 달러를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뭐 대통령께서도 가서 여러 가지 발주하는데 도움을 주셨지만 제가 아프리카 DR 콩고하고 에티오피아에 갔었습니다. 예. DR 콩고에 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EDCF 자금,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하인 나라한테 이제 저희들이 EDCF 자금을 지원해주고 경제협력기금 그렇죠. 그렇게 경제협력기금을 아주 저리에 장기로 줍니다. 40년에 0.05% 정도 이제 장기로 주고 그 대신 그 정부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구리광산 개발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받아서 그게 한 5억 불 정도의 프로젝트 금융이 됩니다. 광산 개발권은. 그러니까 우리 수출은행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협력기금은 지원하면서 그 나라가 발주하는 이런 그 자원개발, 구리광산이라든지 다른 자원개발권을 저희들이 따오기 때문에 이 윈윈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후진국이기 때문에 변전소라든지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경제협력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개발권은 저희들이 갖는 이런 데서 거기서도 좀 했고 요번에 최근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LG화학하고 대통령도 같이 가셨습니다. LG화학하고 이제 그쪽에 투자개발공사하고 합작 석유화학 공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40억 불 정도 금융 지원을 해주는 금융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자원개발과 해외 투자와 경제협력기금 간의 복합금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하나 아주 많은 상품들이 금융상품의 지원 중에 다른 것들이 투자 개발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SPC나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지분에도 참여하면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분을 참여하면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경영을 하면서 노하우를 또 전수할 수 있고 예.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그 대신 그 SPC에서 자금을 지원하되 그 프로젝트를 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지분 투자에서 경영의 어떤 경험과 배당을 수입받고 예. 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로 받는 이 복합 개발력, 투자 개발력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 지원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 지금 이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해외 자원 개발 사실 뭐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앞서서 이제 자기들의 공적 자금 원조하고 또 그걸 주면서 자원을 확보하는 예. 게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가 있고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광범위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네, 우리도 이제 일부 기업들이 예. 이제 진출해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기회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도 금융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과거에 이제 EBRD 유럽개발부흥은행 취재를 가러 런던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쭉 들었던 얘기들이 지금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던데 이제 ODA 네. 정부에서 그렇게 자원 그런 목적으로 지원이죠. 하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거를 정액해야 될 필요성 또 수출은행이 그런 데에 대한 업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그 경제협력기금 이 부분은 이제 아시아가 한 60% 지원을 예, 받고 있고 현재 아프리카가 한 18%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된 재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이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협력기금 규모를 굉장히 확대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수출입은행 직원이 40몇 명 늘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와서 경제협력본부를 두 본부로 확대를 해서 그쪽에 물론 기획재정부가 그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제협력기금을 2배 이상으로 가까운 시일에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지원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수출은행 자체 이제 미천 자본 뭐 이거 늘리실 필요는 없으신지?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정책금융기관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일본 핵심, 미국 핵심, 중국 핵심 이런 우리나라의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 자본 확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7조이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이제 굉장히 필요해서 계속 요구를 제가 오자마자 했고 그래서 재정에 이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1,000억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7조에 1,000억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1조 받았고 앞으로도 현물 출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인데 하여튼 적어도 지금 수권자본금이 8조인데 15조는 돼야 15조. 산업은행과 같은 2배 정도 수준. 그렇게 돼야 충분히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이런 수요에 충족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확충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 최근에 입법 예고한 동일인 여신한도라든지 또 법이 옛날 이제 법이라서 포지티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거티브로 할 수 있는 것만 규정되는 이제는 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하는 것만 규정하는 상품의 수요, 상품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좀 네거티브 시스템을 해서 좀 더 자유롭게 정책금융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요즘 뭐 너무 많이 이제 언급이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참신성이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기도 하는 주제인데 녹색 성장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슈로서 어젠도로서 이제 녹색 성장 하는데 그게 이제 정말 새로운 경제 성장 축으로서의 잠재력이 정말 있는 건지의 문제 하나하고
있다면 어떻게 또 수출은행에 지원하실 건지 이제 두 가지 질문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취임사 때부터 와서 녹색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태어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녹색 산업, 이거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전이나 지금 뭐 더군다나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성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에너지 효율을 가져가고 저탄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녹색 산업이 불가피하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녹색 산업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는 산업입니다. 이 녹색 산업이 저희들이 지금 발표한 게 지난 4월에 제2의 조선산업처럼 녹색 프렌트 산업과 국내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국내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녹색 프렌트 산업, 그러니까 화력, 태양광, 풍력 이런 그렇죠. 쪽 물 기존의 이런 화석 쪽에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걸로 가고 중소기업들은 그거를 뭐 형광등 LED라든지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육성해서 좀 보완을 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녹색 성장 사업부를 만들었고요. 수출은행에 녹색 성장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5% 정도 우리 금융 지원 한 66조 중에 5% 정도 해당하는데 이걸 제가 2020년까지 비전을 발표하면서 30% 정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거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그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프렌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맞춤형으로 그 단계마다 금융 지원을 좀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수출입은행은 결국 이제 하시는 업무 자체가 고객이 사실 뭐 기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들 아프고 가려운 데가 이제 어딘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이제 그 CEO로서 이제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소통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와서 현장 한 7번 방문했고요. 큰 현대중공업이나 해양조선이나 이런 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을 이제 많이 갑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목표로 해서 중소 중견기업도 세계를 목표로 세계 1위 하겠다, 2위 하겠다는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현장에 많이 가는 것이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부행장들도 현장을 방문해 보면 세계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접근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될지 그걸 잘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특히 부행장들이 제가 와서 저거 하는 거는 주로 그 관련 업체들하고 포럼을 많이 합니다. 포럼하고 세미나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발전산업, 뭐 화력발전소 업체 이런 자원 개발하는 업체들하고 정기적으로 포럼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도록 현장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둘째는 이제 정보가 생명입니다. 이제 네트워크를 얼마나 많이 갖춰서 그 정보를 효율성 있게 이용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출은행도.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특히 중소 중견기업 중에 수출 기업은 우리가 또 특별히 히든 챔피언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걸 좀 하셨었죠. 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 100개 선정했고 중소 중견기업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주 중소기업들은 이제 시중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들이 할 테니까 수출 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나 기술력은 있는데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한 수출 기업들 또 중견 기업들 아마 주로 저희들은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업무에서 조금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공직생활 한 30여 년, 또 이렇게 이제 중요한 국책은행에 오셔서 이제 그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살아온 인생관, 또 수출은행에서의 경영 철학, 뭐 이걸 조금 시청자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 수출입은행이 정말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더 적극적이고 당당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철학을 밝힌 것이 현장 방문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현장 방문해서 세세하게 환경 변화에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현장 방문을 좀 많이 해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에서뿐만 아니라 기업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서는 안 되겠다. 기업들이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해라.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 보고는 전화나 이런 걸로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즉각 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요. 또 저희들 또 은행입니다. 은행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은 담보보다는 신용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이라는 게 굉장히 금융기관에서는 어려운 숙제인데 약간 위험이 있죠. 굉장히 오히려 신용이 여러분 뭐 미국 가면은 돈 많이 적립해도 카드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뢰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 금융기관은. 그러니까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그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철학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감독당국의 규제당국에서 많이 일도 했습니다만 수출입은행이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일도 재밌고 적극적으로 할 맛이 납니다. 예, 아주 업무를 즐기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재임 기간 중안에 이제 수출입은행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고 싶고 또 나중에 나는 수출입은행의 어떤 은행장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지. 저는 이제 수출입은행에 와서 비전 2020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비전 2020. 2020.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신 규모가 66조입니다. 2020년까지 150조의 규모를 달성하겠다. 그런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제가 수출입은행이 제대로 된 수출입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프로젝트 금융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녹색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 전문기관으로서 녹색 전문가가 태어나겠다. 또 하나는 이제 대외거래 정책 금융 창구로 이 상업은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 옛날에 정부에서 많이 했는데 시중은행이나 상업은행을 보완할 수 있는 기관이 정책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서 비전 2020에서 제시했듯이 이제는 세계의 글로벌 정책금융기관으로 대등한 이런 경쟁기관으로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세계 정책금융기관하고 똑같이 발맞춰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에 여러 가지 일해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생보상장도 해봤고 18년 만에 생보상장도 해봤고 현투협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철저한 그게 투명하게 절차를 굉장히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 투명하게 일을 해서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일수록 원칙을 가지고 소신껏 하면은 당당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모든 업무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하면 사심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일일수록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해라. 예. 또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 수출입은행이 어느 기관보다 세계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태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수출입은행은 전통적인 수출입 지원 업무에서 해외 투자와 자원 개발 도우미로서 변신을 빠르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입은행이 세계 정책 금융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더욱 강한 글로벌 금융 파트너로 도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용환 은행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ve seen you cry, I've seen you smile, I've watched you sleeping for a while. I'd be the father of your child. I'd spend